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통일부 하나원은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부와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금융교육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신 하나원장은 앞으로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보다 나은 탈북민의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이야기가 담긴 잊혀지지 않은 이름들전을 3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 기획 전시회는 6인의 작가가 6.25 전쟁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비극과 슬픔을 주제로 만든 회화, 조각, 미디어 설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 2025년 통일과 한반도 안보에 대해 전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조 회장님과 함께 세계 전쟁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씨도 오셨네요. 네. 자, 지난주에는 좀 저희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좀 불안한 정세들 좀 짚어봤었는데 그래도 통일 여전히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역사적 과제고 시대 정신이고 한테 이뤄내야 될 일이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안중근, 윤봉길 숫자는 적었지만 그분들이 영감력과 통찰력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한 시대 정신이다. 만화 이야기, 통일 이야기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썼던 얘기가 통일을 우리 과제를 종결시키는 종결 세대, 이 지금 세대들이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 지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대, 주민들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통일 운동하고 헌법 정신하고 교집합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우리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배님 시대의 정신이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통일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자꾸 통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걸 젊은 세대를 관심이 줄어들었다. 통계 숫자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하나의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구성 원리가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구별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과 개인을 중시하는 이 개인주의가 민주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계속 성장하니까 공동체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줄은 난리인데 통일되면 당장 우리 국내 시장 규모가 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북한 지역을 대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많은 또 기회가 있어서 젊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게 통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한 젊은 사람, 성인들의 정치인들의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통일이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야 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북한은 지금 밖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흐물흐물한 거예요. 옛날에 노동당 가면 식권도 주고 양권도 주고 뭐 신발도 주고 뭐 먹을 거 다 주고 하니까 의식주를 해결됐는데 그거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장마당 가는 거예요. 장마당 가니까 계속 장마당에 장사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지위도 높아지고 장마당이 노동당보다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북한에도 양당 체제가 있는 거 아시죠? 장마당은 노동당인데 장마당이 지금 인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의 시대 정신, 역사 정신하고 딱 뜨거리면 통일됩니다. 정국 씨는 이제 북한과 남한 두 군데서 젊은 층으로 살아보고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뭐 자기의 인생에도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다. 네. 어떤 쪽이든. 북한의 경우에는
거기도 생각이 두 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말해야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일단 겉으로는 그 국가의 말을 그대로 읊는 거죠. 예전에는 통일은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뭐 남조선 혁명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지금은 뭐 조기고 원쓰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뭐 100이면 100 뭐든 이건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저 잘 사는 대한민국, 저 잘 사는 남조선에 대한 뭐 애증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기대와 애착과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젊은 층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청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그 전쟁기념사업회 법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재정 목적에 보니까 첫째는 뭐 전쟁의 교훈을 찾아서 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려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좋은 법이 정신해서 제가 어린이 박물관이 그 통일에 대한 조형물을 조금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저는 사실 국방부 차관을 했지만 그 이전에 통일과 관련돼서 많은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통일운동이랄까 이쪽에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전쟁기념사업회 법 정신과 조화를 시키면서 그 운영에 반영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성과도 있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지금요, 네. 놀라실 거예요. 연간 315만 명이 옵니다. 그렇게 많아요? 매일 10,000여 명이 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 15%나 2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300만 명 오는 분에게 네. 제가 뭔가 국가에 대한 사랑, 또 통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제가 좀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정세 속의 한반도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북러가 상당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 북미 관계. 새해 어떻게 근데 전망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러시아가 갑자기 24 신조약을 만들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은, 북한으로 봐서는 좀 약간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61년에 군사동맹조약을 맺었는데 96년인가 폐기되면서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러시아에 30억 달러 돈도 빌려주고, 우리가 무기 개발하는 K방산 개발하는 러시아 기술도 조금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 경공업 제품이에요. 경공업은 누가 제일 잘 만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시적인 게 끝나고 푸틴 체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거나 퇴장하고 그러면 다음 북러- 러시아 정부가 오면은 북러의 협력 관계라는 것은 서로 필요해서 그렇게 빨리 해치될 수도 있고, 또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북미는 어떨까요? 우리를 북미는 패스하고 뉴스를 만들고 경제 외교적 업적을 사는데 도움은 되지만 내가 너한테 속진 않아, 이 생각이니까. 그 트럼프의 참모들도 그렇고,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한번 속았거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은 저기 트럼프한테 속았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때 핵을 동결하고 핵을 더 개발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핵을 계속 발전시키고 미사일 발전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김정은을 속은 거죠. 그러니까 활용만 할 것이다. 이용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다시 안 속으려고 할 거고, 김정은 또 트럼프한테 속았다 생각했다. 나도 트럼프한테 돈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다. 뭐 제재 조치 해제 주자 해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 못 믿는데, 서로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좀 근사하게 서로가 접촉은 하겠지만 이벤트성 이슈는 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북미 관계가 본질적으로 좋아지기 힘들다.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미 관계는 그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미국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이라는 힘을 서로 양자 동맹 관계를 활용해서 안보를 담보받고 번영을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누가 정부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측면,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윈윈할 수밖에 없어요. 윈윈 관계. 한미 동맹 관계는 누가 도와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시혜 관계는 한국 있을 수 없다. 10대 국가예요. 세계에. 한국을 빼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구사할 수 없어요. 이런 전략적 이익 관계에 대한 공략 이익 관계라서 우리가 배짱을 갖고, 지금 남북 관계가 고착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에 좀 보관이 있을까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특사를 보내든지 물밑 대화를 하지 저는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면서 조금 김정은만 듣기 좋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당당히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대화는 충돌이 뭐 차도 한잔 먹고 사고 나오더라도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해야죠. 저는 대화는 북미 대화도 필요하고 남북 대화도 가능하면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쟁기념관에 연간 315만 명이 찾는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는데 아마 전쟁이라는 좁은 개념의 그런 기념 사업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념관으로서 미래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좀 비포 애프터란 말씀입니다만은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사업회를 찾기 전하고 찾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좀 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오면 그 어린이 중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란 국가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를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 기념사업회,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찾기 전보다는 찾고 나서 좀 더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종합적인 하나의 애국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좀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5년에도 통일 담담은 통일에 관한 담대한 담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 담담.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남북한 출신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자원봉사팀장을 통일 로그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나눔세상 휴먼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2대1의 경쟁률이 있을 만큼 매우 인기가 있고요. 고향이 북한이신 분 25분, 그리고 남한이 고향이신 분 2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과 그리고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한 출신 주민분들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는 우리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고향이 남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관심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혜 대상들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보통 이제 수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런 과정에 자원봉사자들도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분들,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들, 그리고 미혼모분들,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더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세대는 아직도 민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던 그런 세대거든요. 그 세대 분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액션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2002년 겨울에 중국에 가서 구체적인 북한 동포 돕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변으로 향하게 됐고요. 연변에는 조선족 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조선족 분들하고는 100% 언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연변 조선족 분들이 제 언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도 20%밖에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한국에 오시면 한 정말 10% 20%밖에는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만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한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출신 주민분들이 자원봉사를 같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의 시기나 이 탈북하는 과정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사치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고향이 남한이신 분들은 북한 동포 분들을 일괄되게 북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과 똑같고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다양한 편견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한 활동들이 어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들이 느낀 감정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관용 정신과 포용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